성종과 메밀묵.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평범한 양민이 왕과 만나볼 기회는 정말 손에 꼽다 못해 벼락을 맞을 확률에 가까웠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었으니 어쩌다 임금님과 호형호제하며 원님까지 된 한 농사꾼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성종 임금 시절입니다. 평소 성종 임금은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고자 잠행을 자주 나가기로 유명했습니다.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평범한 양민처럼 차려입은 뒤 내관 한두 명만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민심을 두루 살펴보았지요. 어떤 날은 성종 임금이 보다 깊은 곳까지 잠행을 나갔다 산골짜기의 한 마을을 지나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임금은 배가 출출했던지라 어디 밥 한 끼 얻어먹을 데가 없나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 가니 메밀묵수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지 않겠습니까? 마침 성종 임금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메밀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종 임금은 혹시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메밀묵 한 그릇 얻어먹읍시다. 했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나와 안으로 들여보내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메밀묵을 가져왔습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지라 얼른 한 입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농사꾼이 잠시 손님, 시장하더라도 좀 참으셔요. 먼저 드릴 사람이 있어요. 이러더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에게 메밀묵을 올리고 나서 먹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말랑하고 고소한 것이 정말 맛있어서 임금은 메밀묵을 개 눈 감추듯 한 사발째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농사꾼이 안쓰러운 목소리로 아이고 손님, 많이 출출하셨나 봐요. 하며 한 사발을 더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걸 맛있게 먹고 또 한 사발 더 주길래 먹고 그렇게 메밀묵 세 사발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지니 성종 임금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텁석부리 농사꾼은 자기가 메밀묵을 먹는 동안 그냥 앉아있기만 한 겁니다. 이상해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주인은 왜 안 드시오? 아, 손님, 저는 괜찮아요. 아까 많이 먹어서 배 안 고파요. 하는데 가만히 보니 메밀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종 임금이 다 먹은 겁니다. 농사꾼은 열심히 만든 메밀묵을 전부 손님 대접한 거지요. 임금이 괜히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져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참 이거 미안하게 됐소. 이 은혜는 내가 나중에 갚겠소. 아, 괜찮아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가 먼저, 그 다음이 손님 주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까막눈이지만 나도 그쯤은 알아요. 그래도 내가 메밀묵을 다 먹어버렸으니 한 술도 못 뜨지 않았소? 식사에 대한 답례는 반드시 하겠소. 왜이, 뭔 답례예요. 원래 다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사는 거지. 농사꾼의 넉넉한 마음씨에 탐복한 성종 임금은 고마움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실례이오만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이가요. 놀랍구만. 나도 이가요. 성이 같으니 이참에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소? 뭐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농사꾼은 얼떨결에 지나가던 나그네, 그러니까 성종 임금과 의형제를 맺게 됐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형이 되고 농사꾼은 아우가 되었지요. 성종 임금이 집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한양에 오거든 우리 집에 한번 들르게나. 내 아우에게 이번 일은 반드시 보답해 줄 터이니. 아이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형님 댁이 어디요?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오면 되네. 기억하길.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일세.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얼마 뒤 농사꾼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형님에게 줄 메밀묵을 잔뜩 쑤어서 짊어가지고 말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집을 주변에서 물어 찾으니 한 군데 말곤 더 있겠습니까? 농사꾼은 어느새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헌데 문지기가 들여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아니, 내가 형님 만나러 찾아왔는데 니들이 뭔데 막는 거야?
농사꾼은 산골짜기에서만 살다 처음 한양에 왔으니 그냥 엄청 큰 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나님 사는 궁궐일 거란 생각은 없었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수문장이 포졸들과 나서 칼을 뽑아들고 농부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무엄한 놈 보게 누구 안전이라고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끌고 가라. 아이고 나 죽네. 소란이 커지던 중 아우가 왔다는 걸 알게 된 임금은 농사꾼을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대궐에 들어가 보니 농사꾼의 눈이 빙빙 돌 지경이었습니다. 집이란 게 얼마나 큰지 끝도 없고 하인도 무지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허참, 우리 형님이 엄청난 부자였구나. 그렇게 형님 앞에 선 농부, 형님은 누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는데 좌우에 뾰족뾰족한 관을 쓴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형님, 메밀묵을 좀 쏘가지고 왔으니 잡숴보우. 하고 메밀묵을 종 내놓고는 좌우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댁에는 웬 뿔난 도둑놈이 이렇게 많소? 성종 임금은 뿔난 도둑놈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뿔난 도둑놈이라니. 에이 형님, 우리 고을에 가면 저렇게 머리에 뿔난 사또가 있는데 순 도둑놈들이에요. 당시 벼슬아치들은 높은 관을 썼는데 농사꾼이 보기에는 고을 원님이 쓴 관이나 대궐의 벼슬아치들이 쓴 관이나 전부 뿔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원님이라는 사람은 허구한 날 백성들 등골을 뽑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관 쓴 사람은 죄다 뿔난 도둑놈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허거뿔난 도둑놈이라니. 듣고 보니 다 내 잘못일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야 메밀묵 좋아하는 죄밖에 더 있수? 아닐세. 뿔난 도둑놈들을 다 내가 만들어 놨거든. 하하 형님은 농담도 잘 하셔요. 농사꾼은 끝내 제 의형제가 임금이란 걸 모르고 대궐에서 잘 놀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임금이 농사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가 고을뿔난 도둑놈 대신 원님 자리를 맡으면 어떤가? 뭐 못할 것도 없쥬? 자네 글을 모르는데 원님을 할 수 있겠나? 형님도 참 고을 원님이 어디 글로 백성을 다스리는 줄 아슈?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우리 집 개를 시켜도 뿔난 도둑놈보단 나을게요. 임금이 무릎을 탁 치고 그날로 고을 원님을 농사꾼 아우로 갈아치웠습니다. 농사꾼은 너그러운 성품으로 훌륭한 명관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임금과 의형제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종 임금 시절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평소 자맹하며 백성의 삶을 자주 살펴보았던 성종의 모습과 메밀묵을 좋아하는 성격, 그리고 임금과 대화하기를 바랬던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손님에게도 넉넉하게 대접하는 농사꾼의 인심과 양민과도 선뜻 의형제를 맺을 수 있는 임금의 열린 자세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남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